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역시나 이러면서 실망을 하시더군요. 손준성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런데 다들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손준성의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현직 검사가 구속된 적이 있나요? 법원이 검찰을 적으로 둘 수 있을까요? 예측됐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수처에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걸 모르고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검사가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고 있었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렇다면 기각될 걸 알면서도 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공수처는 손준성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웅은 더할 나위 없죠. 이 둘의 소환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이 버티고 있어요. 김웅은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지만 손준성은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몇 번을 불렀는데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각이 돼요. 자, 체포영장 기각에 공수처는 당황을 했을 겁니다. 소환에 불응을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게 기각될 거라고 예측은 못한 거죠. 판이 공수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라는 걸 감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낸 묘수가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자, 공수처의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각되면 공수처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손준성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환을 했지만 불응했다라는 사실도 여론을 통해서 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대장동 문제, 조폭 돈다발 문제 이런 걸로 언론이 다 도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발사주 사건의 공수처 수사는 언론에서 잘 다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손준성이 소환에 응하고 수사를 잘 받으면 여론전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렇게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이상 여론전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 영장 심사를 한 판사가 이세창 판사인데요. 이 판사가 기각 사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기각한다.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이 구속영장은 기각하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기는 하죠. 이 판단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앞으로 법원에서 모든 피의자에게 이 정도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준성은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판사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공수처는 빠르게 소환을 해야 됩니다. 다시 불응한다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죠. 분명히 판사 앞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다시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 공수처의 담당 검사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손준성은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례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게 열받는 거죠. 정경심 교수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그냥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라 그냥 기소했어요. 법의 잣대가 모두에게 똑같이만 적용된다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자, 저의 분석이 맞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손준성이 버티기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렇다면 이 일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 때문인데 그게 쉬워 보이질 않습니다. 홍준표가 영리해요. 자, 홍준표는 이재명 내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구속시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게 나가죠. 제가 지난 영상에 윤석열이 복구 불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재인 정부를 싹 쓸어버릴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복구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해드렸는데 홍준표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판을 읽을 줄 안다는 거죠. 백전노장이에요. 노련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킨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줘라. 내가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거 먹혀 들어갑니다. 자, MBC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 홍준표에서 홍준표가 이재명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MBC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인데 이재명 후보가 늘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자, 윤석열과의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 홍준표와의 대결에서는 홍준표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홍준표의 의미 있는 상승세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일반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으로 실시가 돼요. 그렇다는 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넉넉하게 윤석열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바로 구속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집토끼들에게 매력 발산만 해주면 게임 끝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이건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홍준표의 발언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홍준표가 과감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윤석열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빠르게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힘이 사라졌고 그 힘이 홍준표로 넘어갔구나. 홍준표를 밀어주면 문재인 정부 싹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윤석열의 하락세, 홍준표의 상승세만은 확실하죠. 많은 분들이 홍준표가 나오면 어렵다. 윤석열이 후보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홍준표가 2030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겁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이번 대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두드려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눈치라도 봤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만큼 이 적폐 세력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편파적인 언론 지형에서 대선을 치른다. 누가 나와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쉬운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홍준표가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홍준표가 후보가 된다면 윤석열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건 구도가 중요합니다. 구도가 어떤 식으로 잡히느냐. 자, 윤석열의 범죄 행위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윤석열의 범죄 행각, 그리고 김건희의 범죄 행각, 장모 최은순의 범죄 행각, 이런 것들이 급물살을 타고 밝혀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악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이걸 키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언론이 막을 수 없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그랬죠. 조중동이 결국 손절하는 순간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조중동이 끝까지 손절하지 않았다면,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인정하기 싫지만 여전히 조중동의 파워는 강합니다. 조중동이 윤석열을 쉴드 칠 수 없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 제가 기대하고 있는 딱 한 가지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과 그 가족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검찰의 민낯이 밝혀지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생겨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대선의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려운 선거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실망할 필요 없다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